뉴스바사삭 MBC 성지영 기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7회 연속 단체전 정상을 노리는 여자 양궁 대표팀이 준결승에서 인도를 제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최미성과 안산, 임시현 선수가 호흡을 맞춘 여자 대표팀은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에서 세트스코어 6대 0으로 완승을 거둔 데 이어서 인도와의 준결승에서도 6대 2로 승리했습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의 안세영 선수 여자 단체전에서 29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여자 단식 결승에 올라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합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결승에 진출한 건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 우승한 방수연 선수 이후에 29년 만의 일이라고 하네요. 뭐 다들 좀 응원하셨으면 좋겠고 결승전도 지금 양궁 결승전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벌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좀 춥죠? 이사나님이 오늘은 어제보다 좀 추웠지만 오늘 낮에는 회복한다고 하고 한글날 연휴가 사흘에는 날이 좋다고 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아름다운 독도님이 튀김하고 전하고 명절 때 너무 많이 붙이셨나봐요. 당분간 튀김은 싫다고 하셨어요. 대신 바사삭하게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네. 궁스렁님이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청이라고 감사합니다. 이우성님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하셨고 박선우님이 전기요금 너무 올랐다고 네 맞습니다. 탈레무님 다시 연휴 시작입니다. 그러네요. 미라클님이 춥고 일교차 큰 가을입니다. 옷과 마음 든든히 여미시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희연이님 안녕하세요. 팬더봉님 저 오늘 좀 귀여운 스타일인가요? 감사합니다. 알렉산더님이 한글날 튀김집 장사하나요 하셨는데 빨간 날 쉽니다. 그 다음날 저희가 찾아뵐게요. 네. 이우상님이 아침 저녁 겨울 온도란다고 맞아요. 아침에 보니까 다들 패션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뭐 경량 패딩부터 다양하게 출연하셨던데 각자의 온도에 맞게 옷을 챙겨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6일 금요일 뉴스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춥죠. 예, 오늘이 조금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저 설악산에는 지금 뭐 설이 첫눈까지 내렸다고. 그러니까 오늘 좀 일교차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기온이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 정말 요즘 같은 날에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도리 헤어스타일이라고. 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젯밤에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됐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뉴스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딸과 사위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하자 김행 후보자는 고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고발하세요. 네, 없습니다. 네. 따님이 7천주를 갖고 계세요. 이거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고발하라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며 감당 못하면 사퇴하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던가요.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아니야, 조용히 하시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데리고 퇴장하려 했고 야당 의원들은 막아섰습니다. 정회 뒤 다시 회의를 시작했지만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도망다니는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행 후보자 청문회 내내 주식 파킹 의혹 등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3자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왜 제출을 못합니까? 본인이 제가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회사인데. 진위를 책임집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퇴장해가지고 예. 돌아오지 않은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단은 이게 역대급이었다라고 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료 제출이라는 단어가 청문회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뭐 어느 장관 후보자는 사실 자료 제출 요구하고 뭐 이런 뭐 신랑이가 있는 거는 맞는데 어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제출하라 그러니까 안 하고 이게 계속 파행이 돼서 네. 정회만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번 할 정도로 이게 계속 그리고 자료 제출 안 하면은 밤새 하겠다. 지금 권인숙 이제 여가위원장이 그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여당에서 전략적으로 뭐 퇴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열린 거조차 일단은 여당에서 참석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가까스로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그렇죠. 만나서 권인수 위원장이 유감 표명하고 단독으로 일정 잡은 거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왔는데 일단 헌정사상 장관 후보자가 퇴장해서 안 돌아온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일이 이게 요즘에 너무 사상 처음에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헌정 사상 이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그러면 고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세게 나오니까 그냥 여가위원장이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퇴를 하라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한 10시 50분쯤 이제 10분간 정회를 이제 네 번째 정회를 이제 선포를 했는데 결국 안 돌아왔습니다. 갑시다. 그러고 나서 안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여당 위원들이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우르르 일어나고 이제 다 나가고 그러면서 어딜 가기는 막 그러면서 막 고성이 오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계속 안 돌아왔고 그래서 오늘 새벽 0시 15분에 이제 속개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서 1시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가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이제 유례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유권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여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의원이 또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다시 하는 걸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후보자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이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야당도 좀 이제 골머리를 앓았는데 김한규 의원이 오늘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는 오늘까지는 법적으로 인사청문회가 계속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회 행정실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자에게 연락을 해서 10시까지 꼭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시에 재개는 됐는데 결국 정회가 된 거잖아요. 예, 나타나지 그렇죠.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당을 떠나서 뭐 이게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좀 밈같이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행방불명 뭐 이렇게 김행 후보자가 행방불명됐다 그리고 김행랑 주랭랑을 뭐 줄여서 김행랑이라고 하고 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 청문회를.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엑스트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9월 14일 날 그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여가부를 점진적으로 이제 뭐 폐지하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됐는데 청문회를 이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김종배 시선 집중 나와서 이제 요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이제 이게 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장관 후보자가 참석을 안 하는 거를 가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 일이 설마 벌어지겠냐고. 뭐 참고인이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까지 이제 벌어진 게 이게 뭐 현실이 됐다라면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처벌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장관 후보자를 뭐 못하게 아예 법으로 뭐 막아버리든지 청문회를 안 거치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가 어제 진행이 됐어요. 예, 뭐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블랙리스트 이제 공방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입장은 이제 계속 밝혔는데. 그래서 2017년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를 이제 좀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19년에 100서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104번 이제 유 후보자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도 이제 약간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좀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이 유 후보자가 그러니까 유인촌 당시 이제 문체부 장관이 이거를 뭐 주도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아니 그러면은 기소해가지고 법으로 처벌받았어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런 입장인 건데. 사실은 그때 이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소송을 대리한 이제 강신하 변호사가 어제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 예, 7년인데 이게 2010년에 벌어진 거였거든요. 네. 근데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는 이제 그게 많이 논란이 됐으니까 네. 이미 문체부에서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이 진상조사단이 한참 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게 네. 실체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고발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걸 알았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긴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인천 후보자가 사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엄청 영상이 많아요, 사실. 과거 네. 욕설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위고 조작이라고 했어요. 이제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청문회장에선 과거 장관 재직 시절 욕설 논란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유 후보자는 부적절한 언행이었지만 실제 욕을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고 조작입니다. 이게 이제 2008년 10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이제 뭐 실정, 경제 파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유인촌 장관에게 이명박의 조이개들이다, 조이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너무 세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회가 좀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네. 좀 공방이 오가다가 그때 이제 문체부 이제 문화체육위 위원장이 유인촌 장관한테 이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뭔가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 있었던 사진 기자들이 막 이제 셔터를 눌렀을 거 아니에요. 막 플래시가 터지니까 유인촌 장관이 갑자기 화를 낸 겁니다. 사진 기자들한테 화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지 마. 이렇게 네. 뭐 승질나서 뭐 승질 뻗쳐서 막 이게 이제 여러 번 하고 막 말리고 뭐 퇴장하고 그렇죠. 이런 네. 게 이제 다 사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중계가 다 돼버렸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국회 방송이나 이런 데는 다 중계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방송사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송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욕설로 간주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삐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XX로 자막으로는 표시하고 소리는 삐 소리가 나게 그렇죠. 한 건데. 묵음 처리를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진정 욕설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욕설이 아니었으니까 이거 삐 소리 풀어라라고 본인이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거가 첫 번째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욕감에 화가 난 상태에서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것은 분명하기에 현장에 있었던 취재 기자와 모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욕설도 아니면 왜 사과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약간 이제 다 그 당시에는 좀 분도 참지 못하고 좀 부적절한 이제 욕설이 이제 사실상 섞인 이런 게 좀 나온 거가 이제 인정을 한 건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다 이제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이야? 우리 청력 테스트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두세 번 계속 들어봤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C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100%고요. 비읍까지는 확실해요. 비읍까지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말하겠습니다. 바까지는 제가 거의 들렸는데 리을이 들어갔는지는 제가 이건 애매하다. 예. 근데 뭐 그것도 부적절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리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제 맥락이라는 게 저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은 뭐 글쎄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허위고 조작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그러니까요. 의문인 상황이고요. 네, 그때 왜 사과를 하신 건지 그러면 좀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에 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출석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차례 좀 연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한 차례 연기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단식 중이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거는 허가해주지 않아서 이제 오늘 이제 10시 반쯤에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이고요. 남색 정장 차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또 나왔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얘기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FC 후원금을 통한 뇌물 의혹에 대해 재판이 시작된 건 검찰 기소 이후 이제 7달 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오전 재판에서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소 사실을 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지금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업자에게 사업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뭐 요 금액은 계속 이제 이게 뭐 늘었다 줄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업액이라서 이게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 전에는 뭐 검찰에서는 뭐 800억, 900억 정도만 이제 뭐 손해를 끼쳤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법리도 좀 바뀌고 막 이런 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이 이제 계속 이제 이뤄지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그 선거법으로도 지금 재판받고 있고 그리고 대장동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백현동 묘거와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재판을 좀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부담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요거 재판 출석하고 나서 뭐 선거 지원에 나설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서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강하게 좀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당 대표와 여당은 거의 총출동했어요. 지금 뭐 김기현 대표를 그렇죠.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실 야당도 많이 의원들이 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여당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하다 조금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야당 대표도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예비고사 같이 총선 예비고사 이게 선거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쵸. 총선 전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판이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이제 오늘 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 강서구에서 김태우 후보 지지 호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아파트 단지 경로당을 방문하고 주민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성호 의원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의 지원에 관해서 이제 의견을 내비쳤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많다 이런 것도 좀 전했습니다. 저는 구청장 선거가 이렇게까지 판이 커진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예. 강서구청장 선거 진짜 모든 사람이 모를 수가 없게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까지 커질까 했는데 판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사는 구의 구청장도 모릅니다. 전 국민이 강서구청장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알 것 같아요 이름을. 근데 사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이 대표가 아주 명확하게 반대 입장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라디오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구원 뭐 이런 거 다 잊고 이제 선거 지원 유세 좀 나와서 2030 표 좀 끌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SNS에 이제 의견을 밝힌 거거든요. 네. 뭐 한마디로 이제 윤상현 의원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싫어, 요약하기 싫어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두구육 후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양두구육.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많이 어려웠던 지난 정부 시절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자기가 동행한 적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김태우 TV 이런 유튜브에서 본인을 계속 디스하고 죽이기 방송하고 뭐 심지어는 학력 의혹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하버드 안 나왔다. 이게 약간 타진요 같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음모론에 기반한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이제 본인의 그런 거 학력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선거는 또 대통령과 마음이 맞는 인사들로 대통령에 맹종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치러줘야 된다. 양두구육하는 후보에게 속는 것은 뒤통수 맞는 것도 양두구육하는 후보에게 속는 것도 각각 한 번이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뭐 뒤통수 맞는 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두구육은 게다가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거 썼다가 당원권 정지 1년 받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좀 뼈 있는 말들을 지금 뭐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뭐 사실 이준석 대표는 제가 뭐 속마음을 좀 짐작하기로는 여기서 크게 져서 좀 판이 좀 많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본 상당수의 많은 그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좀 졌으면 좋겠다. 정신 좀 차리게 크게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대놓고 방송에서는 못하지만은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지금. 요즘 이렇게 판이 흔들리길 바라는 속내가들이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오늘 오후에 있는데 예. 이제 민주당 내 부결 기류가 강하다고는 하는데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확정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 뭐 요에 상정이 되니까 지금 의총을 하거나 조만간 지금 의총을 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당론으로 할지 아니면 자유투표를 할지. 근데 이제 당내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하지 말자 자유투표로 하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고 초선들이 오히려 당론으로 하자 좀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중진들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거를 당론으로 했을 때는 부담이 많이 된다. 당에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법공백을 초래했다. 이런 이제 비판이 만에 하나 이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론으로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게
가결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당이 무기명 투표니까. 무기명 투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때 마찬가지로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결을 찍었는지 부결을 찍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결이 매우 지금 확실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결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오히려 초선 의원들이 좀 가결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지켜보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KBS 신임 사장 선출 둘러싸고 아주 그림이 복잡해졌어요. 저희가 그 방송 전에 저희 잠깐 얘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 상황을 되짚어 보면 그저께죠. 그러니까 10월 4일 날 사장 선출을 위한 이제 이사회가 열렸는데 1차 투표에서 이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왔죠. 그래서 오늘 임시이사회 열고 선출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상황에서 여권이사 한 명이 이사직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MBC하고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약간 보수를 대변하는 쪽 노조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진보나 아니면은 일단 뭐 일반적인 조금 이제 기자들의 이제 직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조가 있는데 이게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 노조 측이나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이 김희철 사장을 계속 이제 흔들어 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속내는 우리 쪽 사람이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굴러 들어온 돌이 갑자기 박힌 돌을 빼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분이 이제 문화일보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입할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뭐 만날 정도로 이런 정도로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온 걸로 되니까 이분을 이제 그 여권에서 미니까 밀어야 되는데 일부 이제 내정설이 돌고 있던 분이죠. 내정설이 올해 처음부터 돌았어요. 사실 네. 굉장히 저는 몇 달 전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내정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거예요. KBS의 이제 보수 성향의 그 KBS 이사들이 KBS 출신 이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KBS 우리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굴러 들어온 돌이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게 1차에 박민이 한 번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결선까지 가버린 거예요. 1차 투표 때 1차 투표 때 과반이 못 넘었어요. 그래서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재훈 KBS 부산 중국 기자, 그리고 이영풍 KBS 신사업 기획부장 이렇게 3명이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과반이 안 나와가지고 박민, 최재훈 이 두 사람을 놓고 결선 투표를 치러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사장 KBS 이사장이 갑자기 이거 못하겠다 오늘.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6대 보수 6 진보 5 뭐 굳이 이제 나누자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한 명이 KBS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민 못 찍겠다 하고 저쪽에 붙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박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사회가 이거를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막 뭐 논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김종민 이사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배경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권 측 이사잖아요. 여권 측이에요. 여권 측. 그러니까 이게 여권 5, 야권 5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김종민 이사는 고대영 전 사장이 다시 복귀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좀 복잡하게 좀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6대 뭐 여권 야권 했을 때 6대 5로 해서 여권도 사실 한 명한테 몰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5대 5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상황에서 사장 원래 결선 투표 2명이 가기로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사퇴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최재훈 기자. 예, 최재훈 기자가 지금 결선 투표에 올라갔는데 이분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사 한 명 사퇴하고 후보자 한 명이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훈 기자는 이사회의 정파적 표결에 자극감을 느낀다. 사장 공석이 장기화되면 안 되고 김의천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는 비밀을 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니까 사실은 이제 박민 한 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지금 이사회 사장 선임 이 절차 자체가 지금 위법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날 당일에 투표를 안 하고 연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이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그런 절차도 없었고 그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뽑아야 된다. 이거 원점에서 되돌리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이사 같은 경우는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 사표 수리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오늘은 간담회 연다고 이제 임시 이사회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연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해서 뭐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사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지금 언론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표완수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달 된 건데 이 표완수 사장이 임기가 10월까지거든요. 근데 8월 달에
끌어내리려고 일부러 그래서 표결에 붙였어요. 근데 표결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표한수 사장이 10월까지 뭐 이제 임기를 하게 되는 뭐 이런 사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회 곳곳에서 지금 무리하게 지금 임기를 좀 다 못 채우게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지금 파행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언론 보도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온유한의 뉴스톱 김준희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했죠.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의 셈법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바삭한 초대석에서는 한국자유촌연맹 총선 개입 의혹을 최근에 취재한 MBC 스트레이트의 구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런데 처음 출연한다고. 네네. 저 그때 입사 막 했을 때 선배랑 같이 뉴스 프리데스크 출연한 이후에 처음이라 지금 너무 떨려요. 너무 떨지 마시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구민지 기자님 반갑습니다. 늘 기품 있는 보도 잘 보고 있다고 미라클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 박인규님이 뉴비 기자님이시네요 하셨어요. 지금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만 2년 반 정도 됐고 연차로는 4년 차인 것 같아요. 4년 차. 네.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부에 있다가 스트레이트로 네. 온 지는 지금 한 달 정도 된 건가요? 이제? 제가 7월 말에 발령이 그렇게 됐으니 됐네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취재했던 아이템인데 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유촌연맹 하면 이름이 낯은 이거요. 어디서 들어봤어는 하는데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구 기자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는 그전에 몰랐죠. 그래서 이번 취재를 하면서 좀 알아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네. 관변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 어떤 단체인가요? 일단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모태가 이제 공산주의 타도를 목표로 하는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출범한 반공단체였거든요. 이름은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 이게 이제 출발점이었는데 현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 외에 17개 시도에 지부가 있고요. 228개 시군구 지회, 또 회원은 320만 명이나 됩니다. 회원이 320만이요? 네.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거대 규모가? 조직입니다. 네. 17개 시도지부에 근데 이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단체와는 다른 게 자체 육성법까지 두고 법률에 따라서 국가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요. 네, 이런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관변단체, 3대 관변단체라고 하는데요. 3대 관변단체. 네, 여기에 이제 자유총연맹도 있고 새마을운동협의회, 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하네요. 다들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네네. 바르게 살기 협의회. 아, 요 3개는 이제 자체 육성법을 지니고 있는 네네네. 공식 관변단체네요. 이른바. 그쵸. 네, 대표적인 이제 육성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3개 모두 다 거대 조직인데 일단 이 자유총연맹만 확인해 보면 올해 이제 이 법에 근거해서 중앙정부랑 지자체에서 보조금 예산을 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배정된 예산은 138억이었습니다. 138억 네. 원. 그래서 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안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2억 8천 정도로 정액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네.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차 수입도 내고 있고요. 또 임대 수입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오, 네. 임대 수입이. 네네. 아. 근데 이제 임대 수입 같은 경우는 이 자유총연맹 본부가 되게 굉장히 큰 건물이고 땅도 되게 넓어요.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는데 근데 이 본부 건물이 세워진 그 노른자 땅을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무상으로 대여받았거든요. 이 단체가. 네. 무상으로요? 네네. 그리고 그때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해줄 수 있는 법도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져서 이제 이것 때문에 꾸준히 특혜 논란이 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른자 네. 땅이 무상으로 대여되면 특혜 여기 나올 법도 하네요, 진짜. 근데 이런 단체가 총선 앞두고 움직임이 심상찮다. 이래서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취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자유총연맹을 2주 연속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려고 했던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집회 자유를 명분으로 다른 진영의 집회에 가서 방해를 하거나 좀 선 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유튜버들
이 유튜버들을 방치하는 정치권을 저희가 좀 다루려고 했는데요. 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석호 신임 총재, 자유총연맹 총재인데요. 이 총재가 취임한 뒤에 이 자유총연맹이 이런 극우나 보수 아스팔트 유튜버들을 대거 자문위원으로 영입한 그 정황이 확인이 됐고요. 또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 단체에서 정치적 중립 정관까지 삭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가 나라 그 국가 지원을 많이 받는 단체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또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들의 힘을 실어주는 듯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좀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총연맹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전문용어로 얻어 걸린다 그래야 되나? 이제 하다 보니 이게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들여다보게 됐더니 2주치가 나왔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보니까 이게 자문위원이 숫자가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600명 가까웠더라고요. 이게 평상시에도 이 정도 규모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는지가 좀 궁금하던데요. 근데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단체들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당시에 이제 서류상으로 확인했던 건 584명 정도인데요. 근데 모두 강석호 신임 총재가 임명된 뒤부터 위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총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대규모 영입은 2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고요. 또 저희가 그 위촉 현황 서류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부서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안보 관련 단체인데 청년 미래, 여성 정책, 경제사회 분과까지 되게 많았고, 근데 그런 분과까지 있는 건 약간 좀 의외였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근데 특히 MG 정책 분과 같은 경우에는 89명의 자문위원을 영입을 했고, 국민소통 회복 분과 같은 경우에는 107명을 모집을 했는데, 근데 뭘 하길래 이렇게 많은 자문위원들이 필요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엉겅키님이 아스팔트 유튜버가 뭔가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아스팔트 유튜버라고 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스팔트 집회나 시위에서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름을 언급한 거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보수 극우 집회에서 이제 아스팔트에서 이제 유튜브 장비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 유튜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진짜 저도 뭘 하는데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이 분과도 너무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도 숫자지만 국가 지원을 한 해 138억 원이나 받는 단체에서 어떤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도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스팔트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 때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 진영에게 좀 심한 욕설을 하는 그런 극우나 보수 유튜버들을 대거 미디어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온 이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해온 변호사 등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고요. 또 자문위원은 아니지만 그 전문 강사를 또 영입을 해요. 자유총연맹에서. 전문 강사?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보수단체들의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고 또 이제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이 전문 강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공작 벌인 혐의로 실형 선고받았던 국정원 3차장이 전문 강사로 영입이 됐다. 네네. 근데 이제 자유총연맹의 장철호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이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이분들 중 일부가 그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특히 미디어분과 자문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채팅방은 이제 장철호 부총장이 자유총연맹에 온 뒤인 지난 6월에 처음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흥미로운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스트레이트는 장철호 부총장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대화방 이름은 한국자유총연맹과 찐 보수 우파의 자유정신수호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대통령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참가자는 330여 명입니다. 대화방은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장철호 부총장이 이 대화방에 띄운 공직을 전국적으로 1000명의 별동대 자유정신수호단을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승리하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총선, 승리, 압승 같은 말들이 오갑니다.
내년 총선 승리로 윤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2024년 국민의힘 총선 압승을 위해 최선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들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전국적으로 1000명의 별동대 자유정신 수호단을 결성하겠다. 근데 별동대 이건 뭐 하는 조직이에요? 그 공지를 아까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조직이라고 저희는 봤고요. 네. 이게 원래 100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300여 명밖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선 윤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글들이 되게 많이 오갔고요. 이름 윤비어 첨가라고 해서 네. 그런 이제 돌아다니는 밭글이라고 하죠, 일종의. 네.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고 이제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좀 선 넘는 욕설이라던가 공격 같은 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댓글 방어를 하자라는 글들도 올라왔는데 네. 특히 저희 스트레이트 방송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거기 들어가서 비판 댓글을 달자. 스트레이트 네.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네네. 거기다 비판을 달아라. 댓글 방어를 하자. 달자. 네, 댓글 방어를 그런- 하자. 네네. 아. 그런 글도 이 방에서 오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자유총연맹의 이 방이 뭐냐 도대체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모른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장철호 사무부총장 개인 활동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개인 활동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의심스러웠던 거는 장철호 부총장이 자유총연맹 부총장이란 직함을 달고 그 방을 개설을 했고 네. 공지에도 그 부총장이라고 나와 있고 또 방 이름에도 자유총연맹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들도 이 근데 아까 채팅방에 그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던 만큼 이제 단순히 개인 일탈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별동대 인원수가 1,700명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300명 정도 시작했던 게. 네, 처음에는 이제 장철호 부총장이 공지에서 100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는 300명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 첫 방송 전후로 이제 장 부총장이 별동대가 있다는 걸 이제 일단 복수의 채팅방에서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수가 1000명이 아니라 1,700명이라고 이제 말을 더 합니다. 많다. 네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별동대 1,700명을 만든 건 내부자만 안다면서 이제 보안을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요. 네, 저희가 2차 방송까지 끝낸 이후에 이제 장 부총장이 또 이제 여러 채팅방에서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좀 종합해 보면 실제로 텔레그램 방에 이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아마 그 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픈 채팅이 아니라 뭔가 좀 보안이 있는 좀 네. 닫힌 방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의심이 든다. 네. 근데 자유총연맹이 아까 이제 이렇게 자문위원 대폭 늘리는 게 굉장히 뭐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보도에 나왔었는데 네. 이제 별동대 구성하고 이런 활동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활동을 벌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 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이 이제 대통령 언급한 발언들도 있었잖아요. 네, 물론 자유총연맹 측은 이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찾은 발언들에서는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치 중립 조항을 자유총연맹 측에서 삭제한 것이 윤 대통령 뜻이라는 그 장 부총장의 발언도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과 함께 보수를 연합하도록 얘기했다는 그런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또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직접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제 반공을 또 외쳤고 네. 예. 그 전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한 의원은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이렇게 이 자유총연맹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가 두드러졌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 보니까 이제 취재차 자유총연맹 인사들 여러 번 만났잖아요. 네. 구 기자가. 강석구 총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인터뷰 진행했던데 저는 이제 이러면 이제 약간 이제 그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섭외했지? 어떻게 이게 성사가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네네. 어떻게 한 거예요? 네. 강석구 총재 입장을 들을 일이 되게 많아서 전화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근데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 번호를 몰라서 그냥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르는 번호니까 받으셨구나. 네, 일단 받았고 이제 뭐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타박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친절히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그 주에 그러니까 제가 전화한 그 주에 휴가라서 안 되겠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근데 뭔가 저는 그걸 들으니까 아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안 하는 거 아닌가? 보통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쵸, 사실. 예. 또 스트레이트 이름만 들어도 여기 센 데인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또 미룰 것 같아서 이제 휴가 끝나기 직전인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제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날짜를 아예 픽스를 했죠. 네, 다음 주 언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해졌는데 끈기로 섭외에 성공했다. 또 계속 전화해서 이제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끈기로 섭외한 거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근데 저는 좀 놀라웠던 거는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하면 1대1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통 이제 네. 총재 인터뷰하면 방에 가서 이제 같이 그쵸, 네. 뭐 많은 경우에 이제 한 명 정도 비서분이나 이렇게 네네. 옆에서 이제 좀 뭐 얘기해 주실 분들 한 분 정도 들어오시죠. 홍보팀 관계자나. 네. 네. 근데 갔는데 일단 방이 너무 컸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서류를 이만큼 들고 온 본부장급들이었는데 아. 그래서 강석호 총재 여기 앉아 있고 다 본부장 제 기억에 한 6, 7명 됐던 것 같아요. 서류를 다 들고. 네네. 이렇게 배석을 해 있고 저 혼자니까 일단 머릿수를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이만큼. 아니 부장님 어디 네? 계세요? 부장님이랑 사장님 같이 그러니까 갔어야 되는 거 되는데. 아닌가요? 근데 그랬는데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강석호 총재가 그 이후에도 뭐 제가 따로 만나서 따라 붙거나 전화를 했을 때 말은 다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물론 친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선 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 대응에 좀 더 노련했다 이런 노련했다.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노련했다. 근데 이제 구민지 기자가 자유총연맹으로 사실 2주 연속 보도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될지 몰랐죠. 맞습니다. 취재해보니까 좀 힘들었던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은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번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는 함께 못했지만 정동훈 선배랑 같이 공동 취재를 한 아이템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명이 하다 보니까 2주 연속 제작을 해야 됐던 게 일단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고 근데 이제 대신에 의지도 서로 많이 했고 배운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내부 자료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실 통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이제 자료 요청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거든요, 자유총연맹. 네. 근데 행안부에서도 자유총연맹 자료를 그렇게 빨리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부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를 안 거치고 바로 그냥 자유총연맹에 연락을 해서 받고, 저희도 그래서 나중에는 자유총연맹 그냥 직접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받고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비공개라고 해서 보여주지 않거나 공개를 안 한 자료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더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확인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우나 보수 유튜버들 영상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럼 다 일일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진짜 심한 욕설도 많고 선 넘는 그런 행동들도 많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선배랑 저랑 작가님들이 나눠서 보는 게 일단 정신적으로 피폐했습니다. 취재하다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번 아이템은 그 관변단체의 정치적 중립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를 했지만 담지 못한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정동훈 선배 같은 경우에는 갈라진 광장이라고 해서 이제 보수 진보 유튜버들이 갈라져 있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좀 이분화돼 있는지 그런 것들 취재를 좀 많이 했었는데 담지 못했고 저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를 좀 많이 취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데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나 이런 데 쓰이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취재를 했었는데 좀 담지 못한 게 좀 아쉬웠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관변단체 위상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회의록을 좀 분석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한 도의원이 이제 관변단체들의 차별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후로 관변단체들의 입김이 상당히 지역에서는 크다. 그리고 특히나 내년도에는 중대한 대선과 지선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다. 이거 이렇게 되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이렇게 말을 한 게 회의록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다루고 싶었는데 좀 다루지 못했던 게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지금 부장님한테 말씀하는 건가요, 스트레이트?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제 보강해서 또 취재해서 또 보도하면 되죠. 네. 방송 끝나고 자유총연맹 측에서는 반응이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차 보도가 9월 10일이었는데 13일에 이제 자유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입장문이 나갔더라고요. 팝업 형식으로. 네. 근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한마디로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대통령 관여 의혹은 모두 억측이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뭐 기존에 했던 해명들도 내놨고요.
또 이제 내놓던 해명 중에 하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장철호 부총장이 총선 승리를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명시적으로 밝힌 게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장 부총장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좀 모아보면 네. 이 해명 역시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요. 한번 쭉 다시 들어보시죠. 네, 영상 보실까요? 정말 목숨 걸고 1년을 쫓아다니면서 대통령님을 지지했고 지금까지도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이 될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집 앞에서 지금 50일이 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어려운 국정 운영 상황 속에서 지금 마음껏 꿈을 펼치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꼭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한다.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보려고 제가 가서 처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아직 미약하고 출발은 적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장대한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집에 있는데 이제 그 지시가 오셔가지고 한국자유총연맹으로 가서 전국 조직, 전국 관변단체를 이끌어서 잘 대통령님께 뒷받침이 되도록 해보라시는 뜻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될까? 그 약간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게 유리할까? 이거는 다들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정당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해명은 좀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낭만 백수풀님이 기자님 해맑은 패기 하셨고 브라이언님도 기자 정신하면서 오 하고 박수를 막 치셨어요. 박인규님이 젊은 패기라고 애프터서님이 후속 보도 부탁드립니다. 오키님도 용감한 취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보면 이제 장철호 부총장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궁금해서 좀 들은 것도 있고 알아보니까 이제 저희 2차 방송 직전에 사실 자유총연맹 측에서 장 부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필요한 경우 징계 절차 착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좀 선을 그었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장철호 부총장이 최근에 자유총연맹 나갔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신동혁 사무총장이라고 또 있는데 그분도 나갔다. 그래서 두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제 저랑 통화한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사퇴한 걸로 안다. 그러니까 징계보다는 사퇴한 걸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네. 제이콥 리님이 위협은 없었나요? 너무 거칠던데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좀 걱정을 하셨어요. 네. 궁순호님이 위험하면 언제든 부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스트레이트 팀의 금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10월 6일 금요일 뉴스바사사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한글날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뵐게요. Just like a prisoner, I'll give in to all your ways. No, I won't talk too much. 안 씁니다. 누가 신경 쓰는데? 무슨 관계야? 당황한 소녀야. 그는 속삭였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그는 침착하게 대답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당신은 호기심이 많군요. 당신을 보세요. 나는 세게 손을 흔들어 찬바람을 일으켰다. 그 소녀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이 속삭인다. 요즘 당신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일이 너무 크다. 형사님, 왜 정신과에 가셨나요? 그녀는 도망갔다. 빨래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롯데를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이 버터 정말 맛있어요. 실제로 인류는 살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환자를 진찰하는 동안 나는 몰래 간호사실로 날아갔습니다. 험담을 하던 간호사들 옆에 오늘은 의사 선생님께 커피를 갖다 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것을 추구해왔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습니다. 왜 아직 포기하지 않았나요? 그 의사가 실제로 아내와 해외에서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본 사람이 몇 년이나 없었습니까? 사진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사람들을 거부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본다. 검시관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옆집 바주인 아줌마인데 어느 날 직장에서 그를 본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내 귀는 꼿꼿이 서 있고 내 영혼은 의식으로 부풀어 오르고 매우 좋습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환자가 떠나자마자 다시 병원으로 날아갔습니다. 선양저우. 너 병원에 있는 남자 옷은 내 후배가 친절하게 만들어준 게 사실이야. 바 주인을 만나러 갔다. 꿈에서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시간 관리의 달인이다. 바로 강철 진료기록부 씨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래서 그날 꿈에 내가 정말 나에게 찾아왔구나. 왜 올바른 지점을 쳤습니까? 내가 오면 어쩌지? 내가 말하건대 그때 나는 너를 밀어내려고 했었다. 당신이 너무 강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퐁푸님, 현실에서 이런 모습을 알았더라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힘없이